네, 안녕하십니까. 2025 공영방송 TBS 방송 정상화 선언, 오늘 진행을 맡은 TBS 아나운서 이민준입니다. 어, 오늘 좀 궂은 날씨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 참 이곳 라디오 공개홀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요. 사실 이 선언을 준비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망가뜨리기는 참 쉽지만 무언가를 정상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TBS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이 선언의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믿음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주신 모든 분들도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어려운 걸음 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이호찬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의 수석 부위원장님이신 조성은 부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지경 언론노조의 성평등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의 민실위원장님, 김도원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의 신미희 집행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TBS 대표님이시죠. 성경환 대표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곳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셨던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PD연합회의 김재영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MBC 본부의 진성관 본부장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성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KBS 본부의 박상현 본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YTN 본부의 전준형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노조 EBS 지부의 김성관 지부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IMBC 지부의 김두식 지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의 김준희 지부장님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 지부의 김소리 지부장님도 와주셨습니다.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의 양승광 지부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연합뉴스 TV 지부의 정현욱 지부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KBS 미디어텍 지부의 조화윤 지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SBS 미디어넷 지부의 최장원 지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몇몇 분들이 더 와주기로 하셨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와주시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마음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 선언을 하기에 앞서 몇몇 분들은 이제 저희가 연대 발언을 위해서 자리로 모실 텐데요. 그때는 이 가운데 있는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방송 TBS 방송 정상화 선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스스로의 과오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전국 언론노조 TBS 지부의 송지연 지부장의 발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송지연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좀 상태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른 침묵,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간, 우리가 외면했던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권력의 압박 앞에서 버티는 것을 책임이라 착각했고 침묵하는 것을 생존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시사와 보도 기능이 폐지되었을 때, 출연 제한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정치적 이유로 특정 진행자가 영구 퇴출당했을 때, 시민들이 만든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방송을 유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방송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TBS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민 앞에 떳떳할 수 없었고 언론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우리 내부에서 나온 손해배상 소송과 방송 출연 제한 심사위원회 신설은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 스스로의 자해였고 공영방송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개인적으로도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응어리를 풀지 않는 한 TBS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잘못된 정책과 결정들을 되돌리겠습니다. 정치의 요구에 복종한 TBS 혁신안을 폐기하고 공영방송의 핵심 기능인 시사 보도를 복원하며 언론 자유를 훼손한 출연 제한 제도를 철회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콘텐츠를 다시 공개하고 방송사 책임을 진행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 5가지 조치는 단지 TBS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 전체의 신뢰를 깎아내린 조치였고 그 책임은 결국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의 선언은 그래서 시민 앞에 드리는 진심 어린 사과이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엄중한 반성입니다. 이 선언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되돌릴 자격은 여기까지 버틴 우리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던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되돌릴 책임도 침묵 속에서 괴로워했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오늘의 선언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대한 해명이며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입니다. 이제 TBS 구성원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되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지현 지부장의 이 발언에서 결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기세로 계속 우리 공영방송 TBS 투쟁의 선두에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한 편 우리 같이 시청을 해볼 텐데요. TBS를 무너뜨린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방송 정상화 선언이 필요한지를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본의는 TBS가 공영방송으로 유지되어야 하냐, 이것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TBS가 독립경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수령하는 검토를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혁신안과 그리고 문제를 초래한 직원에 대한 징계, 구조조정 등 강력한 인사혁신이 본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는 생각하기에 TBS는 산소불 달아서 살아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TBS에서 가장 사실은 결정적으로 약한 요소가 과장님께 지도부와 저희이죠. 이 부분이 가장 약점으로 치부되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 산업사에서 우려했을 정도로 무치한 방송. 하지만 그 방송을 쓰는 정부나 그동안 또 쓰는 정치는 너무나 저렴한 방송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재료설계를 해도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성을 함락시키는데 전면전은 앞장서서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오시자는 중심을 끊어서 고립시키는 거죠. 아사시키는 겁니다. 아사. 그리고 지금 특정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매우 정파적입니다. 공익한 방송에서의 기능을 이번 주 새롭게 접목을 해서 월급을 줄 돈도 안 주고 이거 깎고 이거 깎고는 알아서 벌라고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작비가 없는데 광고에 떼기를 어떻게 벌어요? 가결 결정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기록을 남겨야 돼요. 미디어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많은 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흔적들이 기록되지 남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신문이 없을 때, 신문이 없을 때는 이게 사실 다르게 나왔어요. 신문이 없을 때 정상적인 문제를 있었어요.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참탈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를 나중에 만들어야 돼요. 약간 착한 척하면, 약간 착한 얘기면 더 이상 때리지 않을까. 그렇게 월급을 좀 보장해 주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데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쭉 바꿔서 그들이 정당하게 집권한 거예요. 왕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집권을 해서 정당한 대법원을 가지고 정당하게 기본소득하고 뭔가를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사무리 대부분 문제이 학교 공부를 시켰어요. 우리 선언서 낭독한다고 공부를 되겠습니까? 몰랐겠어요. 그 당시에. 공무선언서를 낭독하면 우리가 자결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의지적인 의지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걸로 성과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임시정부라는 조직체가 정치성을 그런 식으로 딴데 나가서라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할 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통의 어떤 계산들을 만들어놔야 실제로 그 탐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이걸 모든 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학하게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서는 뭐였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하지? 나는 지역들이 꾸준히 가지려고 하는 누군가와 시민과의 접촉면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상시대 신상대역이 11월 30일 마지막 박상을 찾는다. 이소룡이라고 생각합니다. TBS 노동자들 행정권 공모를 받은 김길국이다. 김길국은 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참호를 잘 했으면 좋겠다. 몸을 힘이고 진실적인 살아남을 수 있는 참호를 했으면 좋겠다. 약 5분 정도의 짧은 영상. 예, 감사합니다.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만 참 22년 12월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좀 마음 아픈 기억이지만 그 기억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깊은 울림이 있었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TBS 공영방송, 이 해체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선언을 왜 해야만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공영방송 TBS의 무너짐은 곧 공공성과 상식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가치를 다시 세우는 싸움은 결코 저희 TBS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싸워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TBS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싸움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싸움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연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발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분 때문에 저희 송지연 지부장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예, 흰머리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언론노조의 정신적 지주이십니다. 전국 언론노조의 이호찬 위원장님의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신적 지주가 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공간이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제 MBC 본부장 출신인데 2017년에 MBC가 이제 적폐 경영진의 탄압을 받고 있던 시절에 MBC를 새로 재건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봉춘 세탁소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탁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곳에서 아마도 황교익 칼럼니스트였던 것 같은데 이제 빨래 이제 언론 장악이라고 쓰고 그거 이제 빠는 챌린지 그때만 해도 뭐 챌린지 이런 게 좀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이 공간을 빌려서 그거를 촬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만 해도 TBS는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TBS의 경쟁력이 가장 강하던 시절이었고 그 경쟁력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던 것이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 지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반드시 되살려야겠다는 생각을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수도권 유일의 지역 공영방송 TBS가 다시 서는 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은 TBS의 예산 삭감, 조례 폐지, 출연기간 해제까지 지난 3년 동안 TBS와 TBS 구성원들의 목줄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면서 굴복의 굴복을 요구했습니다. 저항하지 말아라. 살고 싶으면 무릎 꿇어라.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아라. 사실상 협박하면서 TBS 이슈를 전 국민적 관심사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TBS의 구성원들을 거리로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TBS 구성원들의 오늘 정상화 선언은 더 이상 불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저항의 선언이고 TBS의 미래를 구성원들 스스로 쟁취해내겠다는 투쟁 선언입니다. TBS의 독립선언이라 생각합니다. 언론노조는 TBS 동지들과 늘 함께 싸울 것입니다. 청취율 1위를 달리며 시청자들의 커다란 사랑을 받았던 TBS를 지역 공영방송을 시청자들의 요구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패곡시키는 선례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할 지역 공영방송이 극우 내란 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는 선례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극우 내란 세력들의 자신의 정치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수백 명 구성원들과 그 가족들을 거리로 나앉게 만드는 이 윤석열 세력의 무도한 폭력에 굴복하는 선례를 결코 남길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치와 자유를 들먹이면서 실제로는 언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장악하고 팔아넘기고 심지어 패국의 위기로 몰아넣은 이 윤석열 잔당들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습니다.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은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헌법적, 국민적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윤석열이 망쳐놓은 공영 언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 1호인 TBS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TBS를 다시 살려내는 그 길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TBS 구성원들의 곁에 늘 언론노조가 함께할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할 것이고 시민사회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만들고 그것이 국회를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차게 싸웁시다. 투쟁! 이호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셔볼 분은 시민사회 최전선에서 언론을 지켜와 주신 분입니다. 2023년 6월에 서울시가 혁신안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시사 보도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주셨던 분입니다.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의 신미희 집행위원장님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신미입니다. 이 뒤에 걸린 플랜카드 압도적인 위력을 보여주자고 저렇게 크게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이렇게 펼치지 못하는 거를 다소 예측은 했지만 TBS 구성원들의 오늘 같은 이 선언에 플랜카드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 현수막보다도 더 큰 현수막을 빳빳이 펼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부장님이 아침에 거의 우는 목소리로 어떡하냐고 전화했을 때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네, 저는 시민언론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전국 92개 시민언론 노동 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TBS 구성원들의 방송 정상화 선언에 참여하기 위해서 TBS 탄압의 과정을 저도 되돌아봤는데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이후 본격화돼서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TBS를 표적 삼은 정쟁화 시도는 사실 그보다도 앞선 2021년 1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국민의힘 후보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기 계신 TBS 구성원 여러분들 참으로 오랜 시간 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반성과 성찰을 스스로 하시며 정상화 선언을 독립선언을 하시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성찰하는 모습 그리고 시민 앞에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에 더 놀랍고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가 반드시 TBS를 되찾고 공영방송으로 복원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싸우실 때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노조 TBS 지부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는 여러분 곁에는 늘 함께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구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방송보다도 공공성, 공익성이 강조되던 TBS를 시민 참여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정상화하여 더 이상 정치적 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세우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2023년 3월 31일 서울시의회 앞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원 조례가 폐지됐을 때 민원연 그리고 오늘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한국방송 PD연합회 그리고 서울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등 언론 시민단체가 모여 TBS 주민조례 서명운동을 시작할 때의 제안문입니다.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민평가단이 직접 사장 선출을 결정하자
주민 조례 운동의 슬로건이었습니다. 6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 조례 운동은 2만 5천 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당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TBS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법적 서명 운동을 위해서 공인 인증서까지 만들며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2022년 10월 전개한 온라인 주민청원에는 6천여 명의 시민들이 TBS를 지키고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TBS 주민조례 운동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5개의 야당 전체가 참여한 최초의 조례 운동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녹색당, 서울시당이 발벗고 나서서 주민조례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바탕엔 수도권 유일 공영방송이자 35년 역사를 지닌 TBS에 대한 시민들의 열띤 성원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된 내란숙의 윤석열, 그 윤석열 정권 붕괴의 서막은 무도한 언론 탄압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임기 시작과 함께 위법한 공영방송 장악, 비판 언론 탄압에 나섰습니다. 결국 그 말로는 파면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장 경청해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부 프로그램이 편향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돈줄을 끊고 공영방송 TBS를 폐국 2기까지 몰아놓은 장본인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의회 핑계를 대고 있지만 TBS 파괴의 가장 큰 책임은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제는 반공영 사형화를 일방 추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공정성을 빌미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더니 공정성 자체가 불투명한 사형 방송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으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라고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는 개변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그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론관에 따라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준비 없는 민영화의 길로 TBS를 내몬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시민들이 심판을 해야겠습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회는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겐 1년도 너무 깁니다. 3년도 너무 길다 외쳤던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계신데요. 결국 윤석열은 파면되었죠. 그 전에 TBS를 반드시 되찾고 공영방송을 복원시킵시다. 그 길을 여기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시민 앞에 다시 서겠다는 TBS 구성원들이 오늘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TBS 방송 정상의 길을 지키고 있다면 시민들이 반드시 그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민원연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장악 저지 행동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TBS가 예산이 끊기다 보니까 인력도 줄고 제작비는 영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TBS 제작진들은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노력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아준 조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PD연합회였는데요. 올해 한국 PD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 PD대상 공로상 수상자는 바로 TBS PD협회였습니다. 이 상으로 우리 TBS 구성원들이 정말 많은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국 PD연합회의 김재영 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 한국 PD대상에서 TBS PD협회가 지금까지 견뎌온 그 정신을 저희 회원들이 다 인정을 해서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TBS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닐 때마다 주로 이제 여의도나 당산역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 상암동에 주로 오는데요. 제 직장이 MBC니까 그때마다 95.1 메가헤르츠 이 교통방송을 TBS를 듣고 있는 택시 분들이 계신가 항상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제가 택시를 탔는데 최일구 선배가 진행하는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있는 택시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아직 이 TBS를 잊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도 보고 우리 TBS 지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아까 정준희 교수가 말했지만 이 지금 TBS에 행해지고 있는 이 횡포는 사실 세계 공영 방송사의 역대급으로 기록될 만한 잔인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역사가 굴욕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인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잔인한 역사 속에서 잘 견뎌오셨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쓸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견뎌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박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PD연합회 모든 회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로운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영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실 분은 저희 TBS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입니다. TBS 6시였죠. 신장식의 신장개업의 진행자셨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TBS 출연이 정지된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의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마이크 쓰는 게 이렇게 서툴러서요. 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러세요?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오세훈이고 잘못한 사람은 서울시 의회지. 2년 만에 3년인가요? 22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방송을 하고 그리고 오늘 TBS 들어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많은 분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 송지현 위원장 어떻게 견디고 있었을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22년 제가 여름이 막 끝날 무렵 방송을 신장개업을 시작을 해서 21년이군요. 21년 여름에 여름 무렵에 방송 시작해서 22년 12월 30일 날 방송 마칠 때까지 지금 돌아봐도 그때 가지고 있었던 TBS의 컨텐츠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김어준이 있었고 뉴스공장이 있었고 제가 있었고 주진우가 있었고 변상욱이 있었고 정준이가 있었고 짤짤이 쇼도 있었고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렇게 TBS가 만들었던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내란의 밤에서부터 다시 파면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때 TBS의 컨텐츠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시기를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막강한 컨텐츠를 가장 정파적이고 가장 방송과 미디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짓밟아 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오세훈과 서울시 의회가 맞지 않나요? 그리고 무책임한
새로 왔던 경영진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만큼 공적 복수, 응징적 정의 반드시 적어도 TBS에서만큼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마음이 옹졸하고 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 힘만큼, 그 저력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 눈에 아려요. 여기 함께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막강한 TBS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 많은 분들을 다른 곳에서 만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고, 또 어디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쩌면 저도 한동안 일부러라도 잊고 지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구 출연 정지 작년 2월 달에 받았어요. 예. 다시 출연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콘텐츠를 TBS에서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에 마음으로, 몸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만큼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신장식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 정말 TBS 구성원들에게는 참 그리운 분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또 아나운서 대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던 TBS를 독립재단화의 기초를 설계하신 분이고요. 그러나 그 제도는 권력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정신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전 TBS 대표님이시죠? 성경환 전 대표님의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스튜디오는 처음 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는 사랑과 관심의 결핍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민 제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응원해 준다고 하니까 전직 대표로서 고맙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화가 날 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라 목소리가 좋은데 목이 콱 막혔어요. 울컥하고.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의 화형연화는 어느 때였느냐 가끔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이죠. 지금 태국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TBS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2월 19일까지 제가 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임기 5년을 다 채우고 나왔다면 TBS의 운명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부질없는 생각입니다만 부질없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신청사, 상암동 청사를 지어놓고 영광 있는 능력
구독자를 후임으로 추천하고 당신이 상암동 시대를 이끌어라 하고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스스로 퇴임했습니다. 남산 시대를 제가 마감했죠. 그때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시장은 민주주의자 고 박원순.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 하는 철학을 실제 정책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 TBS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대표로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스스로 자율성을 키웠죠. 독립법인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독립법인, 즉 서울시의 한 사업소에 불과한 관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공영방송이었습니다. 배칠수 전영미의 구호 오디션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풍자했습니다. 이철희의 퇴근길 이철입니다를 통해서 시사 프로그램의 최고를 찍었습니다. 당시 이명박근혜 손아귀에 있던 MBC 프로그램을 다 눌렀습니다. 행사 때마다 상은 다 휩쓸었죠. 그 정신이 2년 전까지 구현됐습니다. 최고의 TBS였죠.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TBS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은 법적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하고 그렇게 하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TBS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걸 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 법조인 출신의 서울시장이 법치주의를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내팽개쳐버린 법조인 출신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독재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TBS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고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성찰합니다만 밖에서는 울지도 않은데 왜 졌죠? 하는 사람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송지현 지부장과 소통을 하면서 파괴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만 역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독재자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됐죠. 여러분, 230여 년 전 18세기 말에 파리 시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 정도의 의식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라든가 자유라든가 이 가치가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것 아닙니다. 절대. 방관, 침묵 속에서 권력은 더욱 비대해지고 시민들이 가졌던 자유와 민주는 그들이 뺏어가는 겁니다. 이걸 쟁취해야죠.
비록 외로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담대해진 여러분의 용기를 알고 갑니다. 제가 비록 밖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을 응원하는 일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시민사회 진영에 연대가 있고 응원이 있어서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7년 이후 민주화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곧 민주화의 봄도 오는 것 같습니다. 연대가 있고 응원이 있고 내부에서도 물론 침묵하는 그룹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용기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환 전 대표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연대 발언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공영방송 TBS 방송 정상화를 선언하는 날인데요. 바로 그 방송 정상화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BS가 권력의 도구가 아닌 시민방송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 될 테고요. 또 오늘의 이 선언은 단지 말이 아니라 어떤 책임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 선언은 또 우리 TBS를 지금까지 지켜온 구성원들이 직접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선환 기자님, 그리고 주용진 PD님, 조연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BS 방송 정상화 선언문. 굴복의 역사 폐기하고 다시 공영방송으로. 우리는 오늘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선언합니다. 한때 공영방송이라 불렸던 TBS는 부당한 탄압에 침묵했고 권력의 압박에 무릎 꿇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시민이 아닌 정치 권력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후퇴했고 시사보도는 사라졌으며 권력을 감시, 비판해내야 할 방송은 오히려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반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을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TBS 혁신안을 전면 폐기합니다. 정치 권력의 요구에 복종한 그 문서는 공영방송 TBS의 시사보도 기능을 없앴고 출연 제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진행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해 행위를 강행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공영방송의 본령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둘째, 우리는 시사 보도 기능을 복원합니다. TBS를 대표한 주요 프로그램들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라는 이름 아래 집중적인 외압과 공격을 받았고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시사보도는 권력 감시와 공적 책무, 사회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언론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를 포기한 순간 방송은 공영이 아닌 체제의 도구가 됩니다. TBS는 이제 다시 시민의 질문에 응답하며 공론장을 회복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철폐합니다. TBS 출연 제한 심사위원회는 정치 검열을 제도화한 장치였습니다. 출연자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통제 장치였습니다. 비판적인 인물을 걸러내고 불편한 목소리를 배제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기반적인 심사 체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넷째, 우리는 삭제된 콘텐츠를 복원합니다. TBS 사측이 지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시민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권력에 불편했을지 몰라도 시민에게는 기록이자 권리였습니다. 시민들의 기록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김어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반대합니다. TBS가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박 이후 진행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치적 논란 유발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는 공영방송이 자율성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종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TBS가 스스로 초래한 자해적 행위를 멈추고 공영 언론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잘못을 되돌리는 것으로 이 사태를 덮지 않을 것입니다. TBS가 무너진 데 책임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모든 인사들, 정치적 판단으로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침묵하게 만들었던 결정권자들,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감사와 국정조사, 사법적 조치 등을 포함해 우리는 끝까지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이 일은 단지 TBS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 언론사에 새겨질 중대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오세훈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삼고 정치적 보복을 자행한 이들이 다시는 언론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지위를 악용해 방송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정치적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었던 자들, 그 탐욕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정치 권력의 부당한 외압이 언론에 닿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에게 알리고 부당함을 드러내고 이 싸움의 전선을 시민과 함께 넓혀갈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TBS는 다시 공영방송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의 첫 걸음은 스스로의 침묵을 반성하고 잃어버린 언론의 자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되찾는 투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TBS 구성원 모두는 이미 각오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무너질 수 없고 시민의 권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전국 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TBS 구성원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오늘의 선언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불의를 격파한다라고 정해봤는데요. 우리는 이 무대 위에서 혁신안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어떤 불의들을 하나하나 부숴나갈 생각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선언이자 심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 깨트릴 것은 우리가 견뎌야 했던 불의의 시간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격파할 불의, 지부장님 준비가 됐을까요? 네. 첫 번째 격파할 불의는 바로 TBS 혁신안입니다. 이름은 혁신안이었지만 그 내용은 시사보도 퇴출, 그리고 출연 제한 심사위원회 등 혁신이 아니라 권력이 강요한 굴욕의 문서였습니다. 지금 TBS 구성원의 이름으로 그 문서를 폐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격파는 송지현 TBS 지부장이 해주시겠는데요. 격파하시면서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력이 강요한 가짜 혁신, 오늘 우리가 부순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힘차게 격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이 강요한 가짜 혁신, 오늘 우리가 부순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 위에 계셔주시고요. 지부장님, 계셔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격파할 불의는 저희 전국 언론노조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싶으신 이호찬 위원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올라와 주시고요. 두 번째 격파할 불의는 바로 시사보도 폐지입니다. 시사도, 보도도 없는 공영방송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뿌리를 잘라낸 이 조치, 바로 언론노조 위원장이신 이호찬 위원장님이 격파해 주시겠습니다. 격파하시면서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이 불의, 격파는 이제 원래는 우리 신장식 의원님이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리에 안 계시는 관계로 혹시 신미 사무처장님께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격파할 불의는 바로 TBS 블랙리스트입니다. 사실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TBS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방송에서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정말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대놓고 블랙리스트라는 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블랙리스트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미 사무처장님께서는 더 이상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블랙리스트는 없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성경환 전 대표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격파할 불의는 바로 시사 콘텐츠 비공개입니다. 사실 그 어떤 방송국에서도 자사가 만든 콘텐츠를 비공개하는 일은 없죠. 네,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그런 비공개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나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환 전 대표님께서 이런 불의를 격파해 주시겠는데요.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BS 콘텐츠는 시민의 것이다. TBS 콘텐츠는 시민의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격파할 불의는 우리 미디어 발전 협의회 소속 지부장 여러분들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어떤 분에게 부탁드리면 될까요, 지부장님? 예, 의장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격파할 불의는 바로 공영방송이 시사 진행자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한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전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조치를 함께 밟고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서울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서울시장에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TBS가 겪어야 했던 5가지의 불의를 모두 격파해 봤습니다. 이렇게 격파가 됐듯이 앞으로 더 이상 TBS의 불의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민의 이름으로 구호를 함께 외치며 이 퍼포먼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영방송 TBS 복원하라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복원하라를 삼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방송 TBS를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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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기자님들도 좀 많이 와주셨는데요.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우리 송지연 지부장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입니다. 오늘 정상화 선언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지금 편성권 침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삭제된 콘텐츠 복원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사측에서 입장은 이게 이제 다른 KBS나 그런 데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약이나 이런 것이라 얘기했는데, 아까 신장식
진행자분께서 뭐 자기도 블랙리스트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 검열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선언은 저희 구성원들의 다짐입니다. 사실 5가지 모두가 사측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측이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서는 공영방송이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이름 불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구성원들의 다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컨텐츠가 비공개되는 거는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사태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방심위에 징계를 받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몰아치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과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미리 선제적 조치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기업 그 부분만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 컨텐츠, 그러니까 시사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삭제하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 대학원 강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변상욱 쇼 공정과 편파 그 방송을 너무나 보고 싶고 1년 동안 그 교재로 사용해 왔는데 이걸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얻을 수 없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치는 제가 반드시 요구를 할 거고 반드시 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또 하나는 블랙리스트는 출연 제한 심사 제도인데요. 제가 알기로 다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게 공정성과 관련된 심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청소년에 유효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정성과 관련해 가지고 영구 정지를 당한다는 건 저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면 이거는 전체 모든 제작진, 진행자, 출연자, 작가, PD 이런 분들한테도 영향을 가는 되게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구 출연 정지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치도 반드시 시정돼야 될 거고요. 저희가 이 제도 반드시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 경영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태익 전 대표 때 있었던 일인데 경영진이 계속 바뀌는데도 이걸 철폐하지 않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요구할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하지는 않고요. 제가 리스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방심이 제재 조치를 당했고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2를 아마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신장식과 김어준 두 사람을 좀 대표적으로 특히 김어준이 공장장이 맨 마지막에 3년 반 뒤에 돌아오겠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다시는 출연 못하게 해야 된다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 라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넉 달 만에 다시 이렇게 회사를 찾았는데 회사가 참 많이 낯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 역시도 많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선언 절대 끝이 아니고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TBS 구성원들도 이 선언만으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또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TBS 구성원들은 끝까지 싸우고 또 끝까지 버텨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때까지 싸우기 때문이죠. 정말 다시 한 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정상화 선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위로 올라오셔가지고요.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라와서 이제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같은 동료 분들도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TBS 교통방송이 있고요. TBN이라는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이걸 헷갈리는, 아마 우리 국민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TBS 교통방송을 전문 채널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TBS 교통방송, 지금 여기 TBS를 교통 전문 방송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그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전부 시사 프로를 건드는 거예요. 제가 재직할 때도 저희 시사 프로그램이 워낙 막강하니까 심지어 여기 고인이 된 MBC 이용마 기자, 어느 방송에도 출연이 안 되는 거였는데 TBS에서 출연시켜가지고 MBC 파업 사태를 설명하고 하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TBS가 무슨 시사방송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TBS는 태어날 때부터 시사와 뉴스를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보도국이 있었어요. 기자가 있었고. 시사와 뉴스를 못하면 기자 보도국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들 다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